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일입니다. 자, 거의 올해도 끝나가죠. 최근에 드림 CIS 매매를 했던 걸 보여드렸고, 매매가 끝이 났습니다. 그쵸? 단주 매수한 것까지 전부 다 그냥, 네, 처리를 해버렸고, 음, 매매가 더 이상, 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슈팅 이후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네,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좀 더 지켜볼 겁니다. 어, 만들지 않고 네, 하락 추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공략을 할지 어쩔지는 네,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간대 18일, 19일, 18일에 거의 익절을 했죠. 18일에 익절을 해서 어디에 집중했냐면 라운테크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네, 17, 18일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잘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종가 베팅이 들어갔다가 네, 그대로 네,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더 많이 실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 뭐 한 15%, 16% 오늘까지 하면 20%까지 올랐는데요. 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다시 한번 물량을 사서 네, 7% 그리고 또 단타 물량이 다시 한번 네, 매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락을 할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댓글이 달렸죠. STI 스틸텍 대동기와 한국 BNC 차트 분석을 해달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종목들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파동이 있을 텐데, 음, 제가 원하는 기본적인 차트 모양새나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굳이 그런 종목에 매수를 해야 되냐, 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포인트를 찾아서 하더라도, 잘 보시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종가 베팅,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종가 베팅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렇게 이틀 동안 네,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그림에서 이 9,900원 이하는 무조건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지언정 100% 물량을 실어버리면 대응이 안 되죠, 대응이. 왜냐면 9,900원 이하라는 소리는 당장 이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전에 움직였던 부분을 봤을 때는 이 가격까지는 네, 충분히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봤을 때 비축해 두었던 물량, 네, 비중 관리를 해뒀던 물량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네,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 더 보고 물량을 더 실을 수도 있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건 선물이나 옵션 같이 타이밍을 맞추는 싸움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타이밍을 맞추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유리한 구간이다.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느 정도 어떤 구간에 대해서 비중이 좀 실렸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스탑입니다. 다만 좀 더 시간이 지났다가 어떤 특이점이 보인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네, 거기서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물량을 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라운테크의 할당된 비중에서
여기는 고작 10%밖에 되지 않고요. 여기가 거의 한 50% 가까운 물량이 들어가요. 라운테크의 할당된 물량에 대해서, 비중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50%를 어떻게 더 매수를 할 거냐의 싸움인 거죠. 어,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추세를 하락으로 그려서.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이거? 19일이죠. 여기서 이 양봉을 그리지 않고 여기서 더 하락으로도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죠. 뭘 믿고 매매를 할 것이냐. 그렇게 기다리면서 다시 차트의 모양이 만들어지거나 특이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거기서 이제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전략을 다시 구사해서 네, 매매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한다거나 제 매매 노하우를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따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비중 관리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야기해도 그것을 조금 더 감각적으로 네, 익히는 부분도 필요한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는 제가 물량을 원래 담았을 물량보다는 좀 더 많이 담았어요. 왜냐면 이 녀석은 어제 제가 보았을 때, 수요일에 보았을 때 이 만원짜리를 깨기 싫어하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결국 라운테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여기를 깨기 싫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차피 아래로 내려가 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물량을 이렇게 지금 이식을 했어요. 하루를 버티고 이틀을 버텼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전 영업일에서 이 라운테크의 이 날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얘는 떨어지기 싫은가 보다. 안 떨어지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종가 베팅까지 같이 들어갔던 거고 네,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익절을 하고 이 자리에서도 반등을 보고 네, 추가로 단타 물량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단타 물량이 들어갔다라는 이유는 어차피 떨을 자리가 네, 많이 없어요. 여기도 지지가 나왔고 그러면 얘는 다음 날에 한 번 더 슈팅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확률적인 부분에서 이제 매수로 들어가는 거죠. 다만 시장이 갑자기 개파락을 하거나 또는 다시 한번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다시 매수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림 자체가 이제 이 하단부가 아니라 여기 윗단에서 이제 이 물량을 가지고 다시 올릴 거다라고 판단한다면 여기서 버텨야겠죠. 여기서 네,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버텨야 돼요. 여기서 왜냐면 여기서 네, 의미 있는 구간을 만들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사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면 어렵지 않은 매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비중 관리예요, 비중 관리. 어쨌든 확률적으로 다가간다고 하지만 항상 시장은 네, 예상 외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한번 볼까요? SY 스틸텍
얘는 반등이 나와도 반등 이후를 봐야지 지금 매매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떨어질 거면 더 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돌리려면은 또 한참 좀 돌리는 그런 글이 나와야겠다.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네, 상승한다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션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원하는 모양, 좀 더 상승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아예 어, 내가 중장기로 가져가기에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꾸준히 한다든지 이 두 개의 방법 말고는 제가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 매매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바꾸려면 여기서 바꿔야겠죠? 네, 여기서 바꾸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네, 어쩌고 저쩌고 움직여야 된다. 대동기업 봐볼까요? 대동기업. 음, 네, 한파동이 끝났죠. 그러면 네, 이 종목도 한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보통 매물을 쌓고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서 굳이 네, 매수를 해야 될까? 여러분도 이런 갭상승을 볼 때, 여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지만,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전에 에코프로였나요?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 보면은 갭상승해서 뭔가 강하게 들어 올렸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렇게. 네, 급반등 했잖아요. 급반등. 여기서 한 30%? 네, 오늘 골랐는데, 이거는 그냥 이 자리에 대한 반등이에요. 여기. 네, 반등인 거고, 이 반등은 추세를 이제 하락 추세로 바꾸기 위한 반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동기어도 뭐 마찬가지지 않을까. 한파동이 끝났습니다, 지금. 25,000원 이상에서 아예 고점인 거예요. 그리고 한국 BNC는 이런 종목은 왜 매매하시는 거예요? 제가 21년도, 22년도 에코프로비엠이 하락할 것이다. 얼마까지 하락하고 어떤 자리에서 반등할 것이다.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그때 한국 BNC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네, 4,000원 이하에서 매수해야 메리트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4,000원 이하에서. 네, 여기서 매수를 해야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23년도부터 23년도 6월부터 네, 한 6개월간 꾸준히 매수하면 이런 식으로 한 네, 뭐 얘는 100% 올랐네. 이 반등 파도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30%는 먹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80% 나와요. 80%.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농산 매매를 해서 이런 자리에서 1년에 한 30%에서 50%만 가져간다. 뭐 적게는 20%만 가져간다. 이렇게 20, 30, 40, 50% 그냥 내 먹고 나서 이 저점 깨면은 그냥 버리면 됩니다. 뭐 고점에서 팔겠다 이런 욕심 같은 것도 사실 욕심이고 그냥 적당히 반등했을 때 적당히 먹고 나오겠다. 여러분들 6개월에 연수익률 20%면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평균적으로 연수익률 10%를 못 가져가요. 대부분. 근데 1년도 안 걸려서 10%, 20%면 연수익률은 20%, 40%입니다. 물론 이제 비중조절을 하겠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거 언제 오르겠냐, 언제 반등 나오겠냐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힘드니까 그러겠지만 사실 네, 직장인분들 이제 꾸준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으신 분들은 적립식 매수를 한다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자리에 대한 공부가 되면 충분히 네, 기다리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들은 당장 10%, 20% 단타를 치면서 가져가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지시겠지만 이런 종목들 그냥 매수하고 기다리면 돼요. 언젠가 올라옵니다. 언젠가.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대한 공부를 하시되 반등에 대한 공부를 하시되 어떤 종목이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어떤 종목은 안 나오는지에 대한 확률적인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는 캠트로스도 있죠. 캠트로스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거든요. 3,550원. 여기 내려오면 매수하면 돼요. 네, 여기 내려서 매수하면은 일단 네,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네, 상승이 나올 때는 이제 이 파동을 한 번 더 보여줄 겁니다. 여기서 만들었던 매물에 대한 파동을. 7,700원까지 올라갈 자리를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다시 조정을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먹을 자리보다 먹을 수 있어 보이는 자리보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자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네, 먹을 수 있는 자리는 10% 남짓인데 떨어지면 30%. 굳이 네, 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지금은. 네,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캠트로스의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만 간단하게 단타를 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 봉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네. 이런 자리에서 단타가 들어갔죠. 1차 매수, 2차 매수 단타하고 그냥 끝낸 겁니다. 왜냐면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 저는 음봉이 좀 떨어지길 바랬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뭐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좀 더 네, 이 5,440원을 깨는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여기를 깨서 이런 자리에 들어오면은 제가 매수로 들어갈 건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 매매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았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면은 단타 가능합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계속 보는 건 아니고 뭐 일하다가 한 번씩 잠깐 보다가 예, 네, 변동성이 적을 때 매수를 하지 이렇게 변동성이 다시 커져버린 상황에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매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을 봤을 때는 네, 충분히 이 흐름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음,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런 자리가. 그러면 뭐 네, 이 정도 윗자리 아까 제가 봤던 그 자리까지는 올라갈 만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죠. 어, 하지만 이 하단부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굳이 여기서 네, 어차피 여기까지 다시 한번 누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리한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든지 말든지 네, 놔두는 겁니다. 그냥 움직임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길어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매수 전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치시면 조금 더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기 바라겠습니다.